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형 사건 사고가 정말 잦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마치 영화 속 줄거리 같은 그런 사건도 터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3살 이희진, 청담동 주식 부자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흑수저 출신, 그리고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지만 자신처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상에 아주 화스러운 집, 수영장이 달린 집, 그리고 아주 고급 슈퍼카를 계속해서 소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수가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희진은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징역 5년, 이 밖에 벌금과 추징금 등 33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 31살 이희문은 형과 같이 이 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역시 경찰에 구속됐고 또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이 밖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에 출소했습니다. 벌금은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형이 가지고 있던 아주 고급차, 이 고급차 때문에 일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고급차는 세계에서 몇 대밖에 없는 그런 차라고 합니다. 새 차 값이 무려 30억 원. 그런데 이 차를 판 돈, 이 차는 바로 부카티 베이런이라는 차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대밖에 없고 당시 이희준이 가지고 있을 때는 단 한 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차를 2월 25일 동생이 팔았습니다. 판 대금이 무려 15억 원. 이 돈 가운데 10억 원은 자기 계좌에 넣고 나머지 5억 원을 자기 부모에게 보스톤백에 넣어서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 판 돈이 큰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돈을 갖고 부모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미리 손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34살 김모는 일종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조력자 조선족 동포, 말하자면 중국 동포 3명이 조력자로 범행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미리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비밀번호를 알아채고 문을 열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이어 들어온 이희진의 부모 62살 이모 씨와 그리고 58살 황모 씨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살해하고 가지고 있던 돈을 5억 원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시신은 장롱 속에 가둬 놓고, 그리고 아버지 시신은 평택에 있는 냉동 창고에 심부름 센터를 시켜서, 이삿짐 센터를 시켜서 그렇게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그러니까 2월 25일 밤에 범행에 참가했던 조선족 동포 3명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 칭다오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월 25일부터 계속 이희진 군의 동생 이희문이 자기 어머니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자기 어머니와 연락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주범 김모 씨가 계속해서 문자로 카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희문 동생이 볼 때 조금 내용이 이상해서 야, 좀 이상하다 싶어서 자기 집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찾아갔는데 비밀번호가 이전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어서 다시 카톡으로 자기 어머니, 왜냐하면 어머니와 계속 카톡 연락이 됐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런데 전달된 비밀번호로 열어보니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항이 조금 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서는 일단 실종 신고를 받았으니까 3월 16일 날 이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어머니 시신이 장롱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CTV를 조사해 본 결과 김모란 친구가 범행에 참가했고 그런 흔적이 남아서 그 이튿날 김모를 검거했습니다. 34살 김모입니다. 그런데 김모를 검거해 본 결과 뺏은 5억 가운데 단지 1,800만 원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수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억 8천만 원 어디로 갔을까? 이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범행 조력자 조선족들에게 일단 범행에 참여했기 때문에 돈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한 사람당 수천만 원 정도에 그쳤지 않았을까? 그래서 5억 원 가운데 상당수 3억 원 이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800만 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김모란 친구가 어디에 돈을 숨겨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숨겨놓고 자기 가족들이나 이런 데 주려고 한 그런 속산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경찰에 대해서 이 김모라는 행적, 신원을 공개를 함으로써 범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조선족들은 2월 25일 범행 당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 칭다오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인터폴을 통해서 수백 명을 내렸지만 제 생각에 중국의 경우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인터폴 수배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 신분 세탁이 쉽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중국 동포들은 상당수 범행에 참가함으로써 받은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돈으로 자기 신분을 세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명을 잡기란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상한 게 이 4명이 30대의 4명이 60대 그리고 50대 후반의 부부를 왜 죽였을까? 겁을 주고 위협을 하면 돈을 뺏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결과 면식범 소행이 아닌가. 자기 얼굴을 알기 때문에 돈을 뺏으면 나중에 범행 후에 경찰에 신고하면 자기들이 잡힐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희진의 범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로 인해서 지금 나오는 소리가 피해자가 한 3,000명 정도 그리고 피해 금액이 수백억 대에 이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희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서는 이 사기로 인해서 자살을 꿈꾸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생활 형편이 굉장히 나빠졌다. 죽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김모라는 사람이 이희진 관련해서 사기 투자로 피해를 본 사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갑자기 졸지에 사기 행각을 했지만 자기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희진은 구속정지 신청을 해서 지금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곧 발인이
이게 2일장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발인이 이어지면 다시 구속된 상태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한 이 결과가 자신의 부모에게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역시 죄는 짓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범인 34살 김모의 행적을 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모는 벌써 한 달 전부터, 범행 한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 사람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범행에 참가할 그런 사람을 모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리 이희진 부모가 큰 돈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했는지, 아니면 또 이 슈퍼카를 판 액수가 15원이 되기 때문에 동생도 유인해서 범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만 이 희무는 나이가 31살 되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범행에 조력했던 3명을 다시 중국으로 되돌려 보냈을까? 혼자서는 또 범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이것은 또 약간 아우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또 보면 이 방안을 치울 때 자기 지인 2명을 불러서 방안을 치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도 일단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부카티 베이런이라는 아주 슈퍼카, 이희진이 가지고 있던 슈퍼카가 결국 이것이 화근이 돼서 자기 부모도 이 세상에서 하직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이 부모 가운데 어머니 58살 황모 씨는 인베스트멘트 대표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범행에 가담을 했지만, 이게 검찰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범행에 가담할 경우에 한 사람 정도는 기소유예로, 부모 정도는 기소유예로 풀어주는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범행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지만, 역시 많은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범행이 결국 화근이 돼서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시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고급차가 발단이 돼서 이것이 자기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 이번 사건, 정말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그래서 풍선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 조금의 행동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크게 되돌아서 자기 목을 조를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을 또 앗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빨리 34살 김모에 대한 공개 수사로 전환해서 여러 가지 제보들을 받아서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